간암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간암의 수술적 치료 방법인 간절제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간암은 크게 간을 구성하는 간세포에 암이 발생한 간세포암과 간 내부의 담관세포에 암이 발생한 간내 담관암으로 구분되며, 간절제술이란 간암의 치료를 위해 암이 발생한 간 조직을 수술로 절제하는 치료법입니다. 간의 위쪽에는 횡격막을 경계로 폐와 심장이, 왼쪽에는 위장과 십이지장이, 아래로는 대장과 오른쪽 신장이 위치합니다. 간은 몸속의 화학공장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로서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저장하고 대사시키며 암모니아 등 독성 물질을 분해시키고 혈액 응고인자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합니다. 간에서 생산된 담즙은 담관을 거쳐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 위장에서 내려오는 음식물과 섞인 다음 소장과 대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간은 대동맥으로부터 분지된 간동맥과 소화관으로부터 올라오는 간문맥에 의해 이중으로 혈액을 공급받으며, 간 조직을 통과한 혈액은 간정맥을 통해 하대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간은 하대정맥과 담낭을 잇는 선을 따라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되며, 간정맥의 주행에 따라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간절제 수술은 이들 옆과 구역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종양 부위만 절제하는 종괴절제술, 1개 이상의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절제술, 그리고 옆절제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간암의 완치율을 최대한 높이려면 암 조직과 함께 주위의 정상 조직을 충분히 절제하여 암세포를 최대한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은 우리 몸의 하나뿐인 장기이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술 후 남아있는 간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간 부전에 빠지면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간암 환자는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간 부전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므로 간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술에 앞서 환자의 전신 상태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절제 범위를 판단한 다음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편 간경화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위와 식도 주변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위 식도 정맥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에 앞서 위 내시경을 시행하여 출혈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되며, 간절제 수술을 위해서는 금식과 설사약 복용, 관장 등 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마취가 유도되고 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간은 절제 부위와 절제 범위에 따라 다양한 피부 절개 방법이 존재합니다. 집도의는 수술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피부를 절개하고 복막과 복벽을 열어 간을 노출시킵니다. 집도의는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복강 내부와 다른 장기에 암 전이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암이 발생한 간 조직을 절제하는데, 간은 간동맥과 간문맥, 간정맥, 그리고 간내 담도가 복잡하게 가지를 치면서 얽혀있기 때문에 집도의는 간 조직을 분쇄시켜 흡인하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간 조직을 절제하며,
비교적 굵은 혈관이나 담도는 실이나 클립으로 결찰한 후 절제합니다. 집도의는 수술 전 평가한 환자의 간 기능 상태와 개복 후 확인된 종양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암이 발생한 부위만 절제하는 종괴절제술, 암이 발생한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절제술, 암이 발생한 엽을 절제하는 엽절제술 등을 시행합니다. 한편 암이 총담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절제하고 소장을 이용하여 담즙이 배액될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이 횡격막이나 주변 장기를 침범한 경우 해당 부위를 함께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간 절제를 마친 후에는 절제 부위를 지혈한 다음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하고 절개창을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검사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간 기능의 회복을 돕거나 출혈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흡 운동이나 걷기 운동의 시작 시기와 강도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폐합병증. 전신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감염. 창상감염, 다른 말로 수술 상처의 염증은 폐합병증과 함께 수술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 내에 혈전이 발생,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의 일부에서는 정맥 내에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비만한 환자, 심장질환자나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피임약 복용자 등은 하지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조기에 보행 운동을 시행하여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개복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간은 혈관이 매우 잘 발달한 장기이므로 수술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간경화증이 동반되어 피가 잘 멎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식도나 위 주변의 혈관이 꽈리처럼 늘어난 위식도 정맥류를 가진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과 기구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전후로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거나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소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춥니다. 그러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즙 누출. 담관은 간세포에서 생산된 담즙을 배출시키기 위해 간 전체에 걸쳐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습니다. 비교적 굵은 담관은 수술 중 클립이나 실로 결찰한 다음 절제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절단면에서 담즙이 누출되면서 간 주위에 고이거나 복강 내로 흘러나와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즙 누출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와 함께 배액관을 삽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간부전. 간은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이므로 정상 간의 경우 간의 70% 이상을 절제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간 조직이 재생하여 원래의 크기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경화증이 동반된 간은 간 조직이 섬유화되어 원래의 간 기능과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남아있는 간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대사작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간 부전 상태에 빠지면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크기가 작은 암 병변은 CT 등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복 후 다른 부위에서도 암이 발견되거나 주요 혈관이나 조직을 침범하는 등 예상보다 암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속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재발을 일으키거나 남아있는 간에서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간암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와 혈관을 막는 약을 주입하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순수한 알코올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알코올 주입법, 고주파를 이용하여 간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열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제술은 간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간절제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